오늘 장 봐야 될 부분들만 콕콕 집어서 골라서 알려드립니다. 체크인스탁이고요. 알파경제의 김종희 회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이 오늘 나란히 보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바로 어제 장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방산 섹터입니다. 이번에도 세일즈 외교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신원식 국방장관이 유럽으로 날아갔다라는 소식에서 출발한 이런 시세. 어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었죠. 과연 그러면 일정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막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계속해서 매매 가능할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팀장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먼저 좀 의견을 들어볼게요. 이번에 이 K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개장 시간에는 오랜만에 왔지만 매일 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위산업 관련했을 때는 좀 진부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 데다가 이제 계약도 예전부터 지인이 됐었고 그 계약분에 대한 자금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기업들이 실적을 갖추면서 성장적으로 좀 변하는 모습인데 이제 정부 정책 수혜로 인해서 실적 가시화가 조금 더 나올 것이다. 근데 저는 방산을 한 2주 만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기간적으로 좀 거쳤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1년 360 쭉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약 1주 반이나 한 2주 정도 기간적으로 거쳤어요. 그 다음에 어제 시장 상황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운수장비가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운수장비의 절반이 완성차고 절반이 방위 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딱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권해드리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업종 대비 뭐 12개월 선행포나 현재포가 업종 대비해서 살짝 높은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는 이유는 실적 가시화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도 MOU를 체결한 단계고 이 방위산업 관련이 이제 자금 회수, 계약금이랑 잔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이 제품 하나하나가 그냥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나라가 돈이 있어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잔고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수출은행의 EDCF를 통해서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그래요. 사실 사업을 하는데 의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본의 아니게 의를 저버린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제가 말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한 10개 나라랑 계약을 하면은 보통 대금을 한 8, 9군 주시고 한국은 안 줘요. 근데 뭐 그 나라를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융통하는 법안을 통해서 융통을 했었고 우리한테 방산 무기를 받는 국가들이 우리한테 잘 돌려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투자해 볼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제 신원식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뭐 동아시아나 뭐 중동아시아나 유럽 쪽의 순방을 통해서 MOU를 체결한 부분이 80에서 90% 이상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방산 기업들의 실적을 꾸준히 우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 4대장은 너무 유명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뭐 K9 자주포, 그 다음 현대로템, 뭐 K2 전차, LIG 넥선은 다련장 천무, 그 다음에 F21 전투기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 근데 이것도 매수를 좀 잘해야 된다고 보는 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리포트 많이 읽어봤을 때 약간 저를 방산계의 클래시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K21 전투기를 납품을 했는데 그냥 납품한 것이 땡이 아니고 교육비랑 부품 유지보수비까지 반영이 될 거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금 돌아오는 기간이 자꾸 오차가 있다 보니까 실망을 조금 줬어요. 근데 매매를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 잘하신 분들은 저는 한국항공우주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나는 저평가 매력도 있는 게 최고다. 나는 내가 만약에 물리더라도 퍼만 낮으면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LIG 넥슨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은 i3 시스템 보고 있습니다. i3 시스템이 적외선, 레이저 측정기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국내 많은 기업, 제가 또 포병 출신이어가지고 레이저가 측정기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관련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 신기술 개발도 유심히 하고 있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 기간 조정 많이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한 4일 정도, 4개월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i3 시스템을 좀 유심히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 이사님 이야기 마저 듣고 또 방산주 조금 더 얘기 팀장님과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움직임? 네, 뭐 이번에 계약은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탄을 수출하는 과정 자체가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대했던 사람도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100% 찬성으로 돌아설 정도로 워낙 수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는 게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K9, K2, 뭐 레드백 이런 것들까지 뭐 추가적인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전쟁 양상이 점점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도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지금 동유럽 쪽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추가적인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어저께는 또 LIG 넥슨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는 저도 뭐 의견은 비슷하고요. 다만 이들 종목의 전체적인 매매에 있어서 추격해서 쫓아가면 좋은 수익률이 난 적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모멘텀이 한 자락 마무리가 또 되면 또 생각보다 꽤 오래 쉬는 그런 흐름도 나왔고, 그다음에 과거 사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수출이 이렇게 계속 보면 증가하고는 있는데, 수주 소식이 나오기 이전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수주 소식이 실제로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이런 소식들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오랜 기간 횡보 혹은 뭐 굉장히 완만한 가격 조정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급등 구간에서 추격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또 급등이 나왔을 때 쫓아가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어떤 국가를 더 뚫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 뭐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뭐 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일 수밖에 없다. 워낙 뭐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도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가장 이제 핵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준비된 그림을 잠깐 보셨지만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 현대로템은 어제 또 이 열차 수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가 일부 오르긴 했는데,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 밸류는 엄청 낮은 상황입니다. PB나 PE 모두 낮은 상황이어서 뭐 이 K2나 K9 쪽에 뭔가 모멘텀을 둔다면 로템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국항공우주는 하반기 수주가 좀 몰려있죠. 그래서 하반기 수주와 관련된 그 실망감을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다면 한국항공우주도 다른 이제 선도 종목군들에 대해서 밸류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밸류갭 메우기 정도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UAE 그 대통령이 왔을 때 뭔가 수주가 나올 거라고 대거 기대를 했다가 안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급속도로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주들이 지금 취소된 게 아니고 어쨌든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하반기 수주를 기대해 본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 같은 종목군들을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보유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님 조건이 좋다고 하는데 조건이 뭐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 결국 우리가 다 돈 대주는 거잖아요. 그 조건 수출입은행.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대금 자체를 아예 다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상당한 저리로. 그래서 이번에 뭐 우즈벡과 그 맺은 이 열차 계약 자체도 동일한 계약이잖아요. 수출입은행에서 전체 돈을 저리로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장기로 갚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동유럽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쪽에 무기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또 루마니아라고 하는 국가가 또 중요한 것은 여기도 나토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나토 국가와의 계속 저점을 늘리면 나머지 국가들도 성능이 괜찮고 나토 국가들과 연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국영이 같으니까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서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토 국가 하나를 더 뚫어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호재, 그 다음에 이게 워낙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수출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라서 저는 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니아하고는 19일까지고 그 뒷부분에 20일 언저리에 이 폴란드 폴란드로 넘어가게 되는데 폴란드는 이미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잖아요. 뭐 추가적으로 폴란드의 일정에서도 뭐 나올 게 있을까요? 뭐 폴란드 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2차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상황들이 약간 뭐 더뎌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와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계약들을 확정짓고 오거나 뭐 추가 수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요즘 우리나라 별 관심 없어서 우크라이나 쪽을 안 바라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쪽은 일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동부 라인에서는 많이 밀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7월 이후에 미국의 돈이 들어가면 그때 다시 이제 재반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기대하는 건데 그 이전에는 지금 러시아 동부전선에서 생각보다 꽤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신규 병력 수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가 병력을 보내네 안 보내네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최근에 이제 지주율 깎아먹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양상이다 보니까 결국 이쪽에서 무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가능성.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뭐 무너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계속 전선에 뭔가 위험이 생기면 바로 그 옆 국가인 폴란드도 휘청이는 건 마찬가지니까 뭐 그와 관련된 기대감은 있으나 저는 뭐 2차 계약과 관련된 뭐 추가적인 수정 정도만 있을 뿐 아주 뭐 대규모 수주가 또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게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산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에서 대선 후보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워낙에 얼마 전에도 내가 당선되면은 뭐 전기차 다 없애겠다 뭐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이 또 바로바로 충격이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할 텐데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트럼프 후보는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또 방산주들의 충격파가 오지는 않을까 미리 걱정을 굳이 해서 뭐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손 팀장님? 난감하네요. 저는 뭐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저 이제 장교 출신이니까 저는 미국과의 동맹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협상력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할 때는 조금 상식적인 한에서 협상을 해주긴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 세게 부르는 경우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국방비를 이제 예산에서 할당했을 때 여기서 이제 미국한테 지출한 비중이 우리나라한테 충격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조율을 잘 해준다고 한다면 근데 보통 보면은 또 미국 정부랑 친한 우리나라 정부가 있고 미국 정부랑 좀 덜 친한 우리나라 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정권은 저는 미국 정부랑 좀 친한 편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조금 걱정할 부분이고 저는 상식적으로 일단 경력이 한번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조금 세게 불렀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정부 특성상 방위 협상을 좀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영향은 앞으로 4달, 5달 안에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견해를 밝혀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확인해 볼 부분 현대차입니다. 어제도 현대차 그룹주들은 여전히 좀 들썩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여러 가지 재료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도 IPO 좀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특히나 부품주들이 워낙에 좀 강하게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품주들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손 팀장님. 네, 우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하게 차선 말씀 못 드렸는데 종종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저 PBR 모멘텀 밸류업으로 상승할 때 자동차 부품을 언제 따라가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제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지가 거의 석 달이 넘었습니다. 밸류업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근데 이제 보통은 현대차랑 기아가 막 퍼가 3, 4 이랬다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5, 6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업종퍼가 여전히 8, 9니까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완성차 부품 기업들은 보통 현대차랑 기아 대비 퍼가 낮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실적도 잘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현대차랑 기아는 수출을 해야 되고 달러화 정산이 되니까 이 강달러 아니라 약달러에 따라 수혜가 있지만 부품 기업들은 현대차랑 기아가 미리 챙겨주니까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부품주를 째려보고 있었지만 안 올라가니까 보통 그냥 관심만 두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관심 종목에만 넣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SL을 필두로 한 완성차 부품주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정확히 4거래일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SL은 이미 좀 놓친 것 같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전부터 뉴스가 나와버렸어요. 뭐 SL은 저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 분들께 권해드리거든요. 실적 퍼포먼스가 제일 좋은데 거래소한테 벌점을 받은 이력, 실적을 과소 발표해가지고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SL을 권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성화이텍이랑 화신, 서현이화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현대차, 기아 밸류체인 거리 순이에요. 제일 가까운 순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에 따라서 실적도 당연히 반영되죠. 현대차랑 기아의 실적 변동폭에 따라서 성화이텍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요. 그 다음이 화신이고 그 다음이 서현이화입니다. 수급 동향은 비슷해요. 외국인과 기관이 약 4일 정도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퍼는 서현이화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단기적인 관점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SL을 권해드리고요. 나는 좀 성장성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성화이텍이랑 화신, 저는 진짜 손절했다가는 막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현 이화가 제일 안전해 보인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 쭉 살펴봤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뭐니 해도 AI죠. 미국에서는 빅테크 업체들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IT 쪽의 하반기 기대는 AI PC다.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AI 뭐 여기저기 다 쓰이기는 하는데 AI PC를 콕 집어서 오늘 또 체크인스탁에 가져오신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AI에 관련돼서 AI 데이터 센터 많이 얘기하지만 뭐 지금 당장 만들어집니까? 전혀 아니죠. 내년에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뭐 짓는 순간 또 금액이 늘어나면서 지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AI와 관련돼서 가장 뭐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건 뭐 두 가지 부류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나온 삼성의 AI 폰. 근데 뭐 큰 반향은 없었고요. 애플의 AI가 뭐 큰 반향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는 뭐 마냥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보기엔 사용자들, 원래 애플을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없었던 기능들을 좀 채워주고 멍청했던 시리를 좀 개선해 준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는 저는 계속 의문점입니다. 특히 과연 이것이 애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AI4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고, 차라리 그래도 AI PC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적어도 폰보다는 더 다양한 어떤 제품군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뭐 상시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그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격적으로 지금 제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억대에 자신들이 이 AI와 관련된 PC를 출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인텔 자체가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인텔이 관련된 그 제품군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 브랜드에 이제 뿌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르러서 코파일럿 PC의 양을 엄청나게 이제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는 게 뭐냐? 오늘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그래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지만, 뭐 GDDR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을 타고 마이크론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랐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고 종목이긴 하지만 올해 주가의 상승폭 마이크론과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준비된 그 주가의 상대 비교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작년까지는 그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올해부터 수익률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양사의 수익률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즉 메모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HBM만 대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지금 AI PC로 가게 되면 DDR5부터 시작해서 GDDR을 포함한
다양한 메모리 제품군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건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는 쪽이 아니죠.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이미 장악을 하고 있고 그건 앞으로 바뀔 수 없는 부분입니다. HBM에서 삼성전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판도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GDDR이나 DDR5나 이쪽은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판을 뒤집을 수 없는 부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낸드 쪽도 이미 터졌고요. DDR5 쪽과 GDDR 쪽도 이제 터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가 못 올랐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할 자리가 아니라 하반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체 매매를 할 자리다. 그동안 SK하이닉스에만 주력해 왔다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로 갈아타는 것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뭐 떨어졌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짜증은 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이 더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까지 터지면 이제 크게 오를 거라고 보는데 뭐 비메모리가 터질지 여부는 아직은 조금 알 수 없는 구간이니까 실제로 이재용 회장이 그 미국에 갔다 온 성과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되는지는 2분기 실적 발표 정도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PC 나오면은 우리는 HBM 쪽만 보고 있지만은 레거시라든지 이쪽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글로벌 전략회의도 진행되니까 지금 일부 매체에서 뭐 여러 가지 보도들 삼성전자 관련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조금 더 후속기사 나오면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